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그 기기 과목, 우리 전기산업기사 2011년 1회 문제풀이 가도록 할게요. 4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41번 보시면 이 새끼 아주 많이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유도전동기 회전력 발생 요소 중 제곱에 비례하는 요소 물어봤는데 우리가 유도전동기에서 토 공식을 보시게 되면 뭐 우리 2파이 n분의 뭐 p0 0.97호 n분의 p0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또 하나의 토크 공식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비례상수 k에다가 뭘 갖다가 집어넣냐면요.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의 전체 제곱분의 SE2의 제곱 R2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였었냐면 토크란 놈은 뭐에 비례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했던 게 바로 얘죠. 뭐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자의 S와 분모의 S 하나를 빼면 S분의 1이 남죠. S분의 1이. 그래서 토크와 슬립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 자리를 바꾸면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또 하나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놈을 찾아주면 되겠죠. 토크와.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전압 2차 기전력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요 공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얘기, 그게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42번 보도록 합시다. 42번 문제는 직류분권 발전기의 무브와 파워선이 V라는 놈을 줬어요. V라는 놈을 갖다 어떻게 줬냐면 요거 앞에서 한번 제가 풀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숫자 안 바뀌고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33 플러스 IF 분의 940에 IF라고 주어졌죠. 이때 V값은 얼마냐고 물어본 건데 일단 문제 계속 읽어보면 IF는 계좌전류고요. V는 무브와 전압으로 주어질 때 계좌저항이 25옴을 주고 있어요. RF라는 놈이 25옴이 주고 있다. 보이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몇 볼트의 전압이 6이 되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우리 IF에다가 어떤 놈을 하나 집어 넣을 건데 어떤 놈을 넣을 거냐면 우리 공식에 의해서 RF분의 우리 V가 되겠죠. 오메가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IF는 RF분의 V인데 이 RF분의 V 값을 분모 그리고 분자에다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라는 놈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940 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예요? 얼마 집어넣어? RF분의 V, 즉 20분의 V를 넣고요. 그 다음에 33 플러스 얼마? 마찬가지 20분의 V를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940, 20을 나누면 47V가 나와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게 되면 47V는 V에다가 33 플러스 20분의 V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47V는 33V 플러스 20분의 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V를 하나씩 날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를 날리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47 마이너스 33하면 14가 돼요. 14는 20분의 V가 되고 이때 V는 요 두 마리를 곱하니까 280V가 나오겠더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지만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인데 요거 어떻게 푸냐면요. 우리 제가 할 수 있는 잘하는 방법, 우리 후루꾸 방법 알려드릴 거야. 자, 여기 숫자 보이고, 여기 숫자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20이 있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따라만 보시면 돼. V라는 놈은 해가지고, 940. 여기 분수를 옆에다 붙이면 빼기가 될 거예요. 빼기. 그래서 빼기에다가 33 곱하기 20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주어진 숫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숫자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위에 있는 940 분수 옆에 붙이니까 마이너스고 33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더라. 항상 곱하기가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얼마? 280V 나온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했던 방법보다 이게 훨씬 나을 거야, 여러분들이 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정석으로 푸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이야? 후루꾸 방법이야, 후루꾸 방법. 그래서 이렇게 풀든 답은 똑같으니까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해결해주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 43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3번 문제는 동기전동기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거기다 일단 밑줄을 하나 그러면 돼요.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 자기동법.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계좌권선 내에 고전압이 유도가 돼요. 절연을 파괴될 수가 있겠죠, 고전압이 유기 돼서. 그래서 그 권선을 외부 전원을 통해서 단락을 시켜놓고 기동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단락시키는 이유는 뭐냐, 고전압이 유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답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4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44번 보시게 되면 단상 전파라고 줬어요. 자, 거기다가 밑줄 하나 그시면 될 거야. 우리가 반판지 전판지 문제 조건에서 대부분은 주어지는데 안 주어졌을 경우 얘를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찾냐면 우리 전파일 때는 항상 단상은 뭐예요? 선이 두 가닥이죠. 그 왼쪽이 입력치기 때문에 선이 두 가닥이 있으면 단상이고, 전파라는 놈은 다이오드가 몇 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2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2개 이상.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왼쪽에 입력 측 단자가 선이 두 가닥 나와 있죠. 우리 그 교류 전원 옆에 이렇게 교류 전원이 있고 보면 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상이고 다이오드가 몇 개예요? 4개가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브릿지웨로. 그래서 우리 2개 이상이니까 전파가 된다. 반파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다이오드가 몇 개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그래서 요거는 ED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우리 원래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0.9의 2가 되겠죠? 우리 반파는 0.45의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파기 때문에 0.9의 2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2라는 놈은 교류는 교류인데, 무슨 값이야?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시로값을 쓴다고 그랬던 거예요, 시로값. 얘는 누구예요, 우리? 직류전압이 된다는 얘기지, 직류전압. 그러면 우리 ED 값은 0.9의 2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 교류의 시로값을 줬어요. 지금 무슨 값을 준 거야? 자, 위에 보면 교류전압 해가지고 순식값 V는 해가지고 얼마 줬냐면 628 사인 315에 t를 주고 있죠. 우리 항상 사인 앞에 있는 놈이 누구냐면 얘가 최대값이죠. 최대값. 얘가 바로 우리 VM이라고 하는 최대값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대값을 갖다가 시로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628 최대값을 뭘로 나눠?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 시료값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료값은 최대값을 갖다가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최대값이란 놈은 시료값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루트 2배를 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보통 예시로 하나 얘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죠. 100 루트 2에 뭐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세타 해가지고 위상을 나타내는 건데, 항상 우리 사인 앞에 있는 최대값이에요. 그 루트 2를 빼 나머지가 시료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얘는 루트 2가 없으니까 사인 앞에 있는 자체가 최대값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약 400V 정도 나옵니다. 400V. 그래서 이거 다음 몇 번이냐면 2번이 있네요. 2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 4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5번 문제는 양호한 정률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이 새끼도 잘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산업기사 쪽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드릴 거야. 양호한 정률을 얻는 조건 우리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계속 했던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 5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전압 때문에 우리 불꽃 섬나기 발생한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전압을 갖다 무조건 감소를 시켜야 되겠더라. 그래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설치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보극이 있었죠. 보극을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얘가 우리 누구의 정리예요? 전압 정리의 역할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전압 정리 역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감소시켜야 돼? 우리 L값을, 인덕턴스라고 하는 L값을 갖다가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의 공식을 보게 되면 L에다가 TC분의 뭐 IC, EIC가 되기 때문에 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L값을 감소시켜야 되고, 정류주기란 놈을 길게 해주면 되겠더라. 뭐 기본 조건 가지고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TC를
길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가냐면 우리 속도, 주변 속도 V를 느리게 해줘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누구? 바로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쉬 설치한다고 그랬죠? 탄소 브러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 무슨 정류? 저항 정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거지. 저항정류 역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정류는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정류 주기를 크게 한다. 맞죠? 1번 맞고. 인덕턴스 작게 한다. 2번 맞고요. 그다음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보다 크게 한다고 했는데 걔가 답이 되겠네. 왜 그러냐면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무조건 감소를 시켜야 된다고 했던 거죠. 접촉장을 크게 한다. 맞고요. 탄소 브러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답은 찾으면 3번에 있습니다.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설치합니까? 물어봐 누구 찾으라고 그랬어요. 보급과 탄소 브러쉬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이어서 46번 같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비례추이라는 놈이 나오면 어디에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우리 농형에 우리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에 농형이 아니라 누구예요?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에 우리 권선형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출제 잘 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4가지 정도 제가 아마 잡아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효율. 또 하나가 우리 2차 동선이 되겠죠.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바로 동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동기 속도.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거 뭐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동기 속도 있죠. 그래서 걔가 답이 되겠죠. 답 몇 번이냐면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47번 가도록 합시다. 47번 보시게 되면 정류시간에 비례하는 요소를 바르게 나타낸 거 물어봤는데 우리 원래 여기 보시게 되면 정류주기 T씨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정류주기 T씨라는 놈이 결론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 걸린 시간을 따져주는 게 바로 정류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V분의 B-델타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비례하는 요소니까 우리 분자에 있는 놈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B-델타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금 바로 요 문제 B-델타에 비례하겠다.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V는 거기 나와 있지만 주변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B는 우리 브러쉬 두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라는 놈은 정류좌편 사이에 두께를 얘기한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B-델타라는 거. 자, 이어서 48번 가도록 합시다. 48번 문제는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로 고장으로 제거됐대요. 그때 V 결선으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전 전력이 몇 프로냐. 자, 요거 우리 보면 2가지 나온다. 항상 이거 잘 나오는데 우리 그 출력비하고 또 하나가 누구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고장전과 고장후니까 출력비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이용률 나오는 거죠. 이용률.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고장전은 한 대 용량이 3배, 고장후가 되면 우리 V결선 루트 3배가 돼서 요걸 계산하면 57.7%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코질질인가요? 네, 이렇게 암기를 하자고 했던 거야. 이용률이라는 놈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2대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2에 실제 용량은 얼마예요? 루트 3배가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이용률은 866이 된다. 86.6%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장전과 고장후니까 출력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비 57.7%, 다음 몇 번? 1번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옆으로 이동해서 4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49번은 보시게 되면 분권전동기 운전 중 계좌권선의 저항이 증가했을 때 회전수 물어봤는데 우리 회전수, 직류기에서 우리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우리 N이라고 할까요? 뭐 라지 N이라고 했을 때 비례상수 K, 기계적인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파이분의 우리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 원래는 이제 60을 곱해야만 분당 회전수 RPM이 나오겠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여기 K는 비례상수입니다. 기계적인 상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계적인 상수. 이건 주어져요. 문제 조건에 주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전력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전동기의 종류. 예를 들어, 직권 전동기를 주면 얼마 넣는 거야? V-IA에 RA 플러스 RS를 집어넣고요. 뭐, 분권이나 타여자를 줬을 경우에는 얼마 넣는 거야? V-IA에 RA 값을 집어넣어서 해결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때 이 파이라는 놈은 결론 누구와 같은 거야? 항상 따라다니는 새끼 있잖아. 바로 계좌전류가 되는 거죠. 계좌전류와 자속은 똑같기 때문에 이 계좌전류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항상 오메 법칙에 의해서 뭐 분의 RF분의 V라고 쓸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요 공식에 의해서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건데, 계좌 저항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문제 조건에. 그죠?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증가하면 요 놈은 반비례니까 계좌 전류는 감소할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는 똑같은 새끼잖아. 그럼 자속도 감소. 그럼 반비례 관계에서 다시 회전수는 증가가 된다. 상승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몇 번이냐면 증가한다.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조건 우리 기출문제의 회전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는 직류기 쪽에서 세 문제밖에 없어요. 그 세 문제를 다 알려드린 거야. 계좌 저항이 증가했을 때 회전수가 증가죠.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감소했을 때 회전수 증가죠. 자속이 감소했을 때 회전수 어떻게 됩니까? 증가됩니다. 결론은 답이 다 뭐라고? 증가라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보면 답은 무조건 증가가 된다. 자, 넘어가서 50번 보도록 합시다. 50번. 부울증의 전개다 밑줄 그시면 돼. 어느 기기를 뭐 하는데 사용하느냐 물어봤는데, 우리 백넘버 얘가 아마 그 96번이었죠? 우리 계정기별 교육번호가 96번 해가지고 부울증의 전개인데,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 쓰는 게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탱크하고요, 그 변압기 주탱크하고 컨서베이터, 우리 열화 방지하는 컨서베이터 있죠? 그 도중에, 연결관 도중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다음에 5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51번. 자, 51번은 절연내력 시험법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절연내력 시험은 뭐가 있어요? 우리 절연내력 시험은 세 가지가 있죠? 절연내력 시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종류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유도시험이 있죠? 유도시험.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가압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가압시험. 그 다음에 세 번째 1단 접지 충격전압시험이 있죠. 1단 접지 충격전압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아닌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단락시험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일단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시험, 그 다음에 뭡니까? 충격전압시험, 그 다음에 오일의 절연 파괴 전압시험.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찾으시면 되는데, 단락시험 우리 임피던스하고 관련된 거죠. 동선이나 임피던스 와트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한, 단락전류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52번 같이 또 보도록 합시다. 52번 보시게 되면 22kW 삼상 유도전동기 한 대를 운전하기 위해서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한다. 우리 2대의 변압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결선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V결선밖에 없다는 얘기야. V결선. 그럼 우리 V결선의 용량은 어떻게 잡아줍니까?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트 3배를 잡아주겠더라. 그 얘기가 되겠지. 제가 요걸 갖다가요 P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우리 한 대 용량을,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1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 변압기 용량을 물어봤는데 바로 요거 물어본 거예요. P1 값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22kW란 얘기는 유효전력 값을 준 건데, 거기 보면 피상 효율을 줬어요. 피상 효율을 0.75. 그러니까 피상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피상분의 효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효전력을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P 유효전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 VI 코사인 세타죠. 그죠? 우리 단상이라고 보면. 그럼 여기다가 우리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 피상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피상이란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VI잖아요, VI. 우리 뭐 PA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VI죠, VI. 그럼 결론은 역률이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률을 유효전력에다 역률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피상전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단위가 KVA 다 피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상효율이 결론은 피상효율이 이걸 그 유효전력 값을 갖다가 나눠주게 되면 피상분으로 나오겠다 그 얘기야. 역률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P1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루트 3분의 우리 PV라고 쓸 수가 있는데 PV는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던 22kW가 되겠죠. 22kW인데 요 놈의 단위가 kW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피상효율이라는 몇 프로? 0.75인가요? 네, 0.75를 나누면 kVA로 나오겠다 그 얘기예요. 단위가 kVA로. 유효전력에서 kW에서 0.75 피상효율을 나눠주게 되면 피상전력이 나오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루트 3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구한 게 얼마냐면 16.9 정도 나오네요. 16.9 kV. 이거 다음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2번. 네. 자, 이어서 53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3번. 53번은 200kV 단상 변압기에 있는데 철손이 1.6kW고요. 전부하 동선이 2.4kW. 변압기 역률이 0.8입니다. 그때 효율이 얼마입니까? 우리 변압기 효율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변압기 효율 공식은 출력 플러스 우리 그 발전기하고 똑같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더라. 그렇죠?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똑같습니다. 전동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력분의 이입력 마이너스 손실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문자로 표현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출력은 P고요. 그 다음에 손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바로 철선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선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P값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변압기 용량을 200kV 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위를 잘 봐야 돼. 단위를 봤더니 다 킬로와트로 주고 있거든요. 철선과 동선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 킬로와트로 바꿀 건지 아니면 킬로와트를 다 kVA로 바꿀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손실이라는 놈은 단위가 킬로와트니까 두 개가 킬로와트가 한 놈이 kVA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한 놈을 갖다가 역률이 주어졌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바꾸는 게 더 수월하다는 얘기지. 계산하기가. 그래서 거기 역률 얼마예요? 0.8이죠. 요 놈을 곱해주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죠. 역률을 곱하면 뭐예요? 유효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피상분에다가 역률을 곱해주면 유효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200 곱하기 0.8. 자, 플러스에다가 철손이 얼마냐면 1.6이고요. 동선이 얼마냐면 2.4예요. 요거 곱하기 100 해가지고 계산기 두들기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97.6%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칠판 좀 정리하고 5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보시면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을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전기자 반작용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전기자 반작용. 우리 전기자 반작용은 일단 뭐예요? 전기자라는 놈이 회전자이기 때문에 직류기에서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작용이 있더라는 얘기인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자에서 발생하는 바로 뭐예요? 주자속을 또는 우리 계자에서 발생되는 계자극에서 발생되는 자속이기 때문에 계자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계자 자속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자속에 영향을 우리 미치는 현상이다. 끼치는 현상이다. 요걸 갖다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계자극, N극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S극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 사이에 전기자라는 놈이 존재하는 거죠. 그때 이 중성축이라는 놈이 있는데 편자작용이나 감자작용에 의해서 편자작용 또는 감자작용에 의해서 우리 주자속을 갖다가 방해라는 놈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성축이 어떨 때는 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편자작용에서 알파만큼 이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 기전력을 갖다 외부로 끄집어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이 발생되면서 불꽃 섬락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바로 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영향이 있을 때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자작용이라는 놈이 발생하더라. 간단히 얘기하면 이 편자작용이라는 것은 자속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손실이 열이 한쪽으로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얘가 견디지 못하고 축이 이동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손실에 의해서. 그래서 편자작용이 발생되면 우리 중성축이라는 놈이 이동되는 거죠. 중성축이 이동되게 되면 우리 중성축에는 뭐가 달리면 브러쉬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갖다가 이동을 시켜줘야 되더라. 이 브러쉬라는 놈이 기전력을 외부로 뽑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발전기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우리 발전기가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전동기라는 놈은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시험에 출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돌아나가는 자속이 있어요. 암페의 오른나서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주자속과 돌아가는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감자작용이 발생되더라. 그러니까 자속이 감소하니까 뭐가 감소해요? 기전력이 감소하겠죠. 그다음 발전기 용량도 감소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이라는 놈이 가운데 중점에 위치해 있을 땐 문제가 없는데 편자작용이나 어떤 그 감자작용에 의해서 이 중성축이 이동이 돼 버리면 순간적인 불꽃, 섬락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불꽃, 섬락이 발생이 되더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양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중성축을 이동시킨다. 맞죠? 1번. 그다음에 2번 보면 자속을 감소시켜 부하 시 전압 강화의 원인이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감자작용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편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 섬락의 원인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불꽃 섬락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전류의 파형은 찌그러지나 출력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는데 출력의 변화가 있죠. 자속이 감소하면서 기전력 감소하고 출력의 변화가 있다. 감소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5번 가도록 합시다. 55번. 전기자 반작용 쪽도 좀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 방지법도 있죠. 사실은 방지법, 우리 보상원선하고 보급. 그거에 대한 얘기도 앞에서 한번 해드렸고, 또 문제에서 나오면 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보면 동기발전기 전기자 원선을 분포권으로 하는 이유 중, 다음 중 어느 것이냐, 왜 분포권을 쓰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동기기 쪽에서 우리 권선의 계수 파트가 있죠. 권선의 계수. K 우리 오메가라고 쓰는 건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 권선의 계수를 갖다 우리 권선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권선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단절권과 누가 있습니까? 앞에서 많이 해드렸는데 아마 분포권이 있었죠. 쓰지 않는 건 전절권과 집중권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쓰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분포권으로 쓰는 이유. 우리 일단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단절권 쓰는 이유가 뭐였죠? 우리 특징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식은 나중에 하고 우리 공식은 앞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단절권 우리 그 특징을 보면 단절권의 특징 첫 번째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동량이 감소하죠. 짧게 감았기 때문에 동량이 감소하더라.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 권선이 절약되겠죠. 그 다음에 이 효과로 인해서 우리 교류분에 포함되어 있는 뭐를 고조파를 제거하고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분포권은 얘도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되는 거죠.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가 되더라. 우리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바로 똑같죠? 2번에 있는 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의 파형을 개선시키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조파 제거하고 전압의 파형 개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답은 이유를 물어봤으니까 몇 번에 있어요? 기전력의 고조파가 감소하여 파형이 좋아지겠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되겠죠. 3번. 자, 이어서 56번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56번 문제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생각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전압을 일단 줬는데 전압은 크게 의미가 없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그 전부하시의 효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압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OKV 단상 변압기가 있고요. 2차를 개방하고 거기서부터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2차를 개방하고 전격 1차 전압을 가할 때 입력이 60W이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일단 효율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한번 했잖아요. 우리 출력 P 플러스 손실 두 가지 철손 플러스 동손분의 P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밑줄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누굴 찾을 수 있냐면 2차를 개방했죠. 2차를 개방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첫 번째에서 무부하시험이라는 얘기예요. 무부하시험. 우리 변압기 등가이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시험, 개방 시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단락 시험이 되는 건데 그 2차를 개방했다는 얘기 무부하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2차가 개방 열려 있는 거잖아. 그리고 1차 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 60W인데 이게 바로 우리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대표적인 게 철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그 60W가 바로 철손 값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철손. 얘가 바로 PI가 되겠죠. PI. 그 다음 밑줄 쭉 그시면 돼요. 2차를 단락하고 여기 1차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1차 측에 저전압을 가했을 때 입력이 120W다. 요거는 누구예요? 2차를 단락했으니까 요거는 거기 앞쪽만 봐도 단락시험이 되는 겁니다. 단락시험. 자, 그렇다면 우리 단락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야? 동손이 되는 거죠. 바로 PC라고 하는. 얘가 얼마 준 거냐면 120W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그때 효율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여기 지금 용량을 갖다가 5kV 줬죠. 5kV. 그럼 얘네들 단위는 지금 다 와트란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역류를 곱해줘야 돼. 역류를. 근데 역류를 몇 프로 줬냐면 세 번째 줄 중간에 거의 끝에 100%를 줬죠.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5 곱하기 1은 5니까. 그래서 그냥 5 집어넣으시면 돼. 5. 자, 플러스 철소는 얼마였어요? 60. 그죠? 물론 KV니까 10의 3승은 잡아줘야 되겠네. 그렇죠? KV니까. 기본 단위로 가야 되잖아. 기본 단위로. 그래서 10의 3승 잡아주시고 여기도 5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해서 철손이 60W이고요. 더하기 동손이 120W. 요거 계산기 또 들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누르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96.5% 정도 나오네요. 96.5%. 그래서 이거 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무부하 시험은 2차를 개방했을 때였고 단락 시험은 2차를 단락했을 때니까 철손과 동선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얘기겠죠. 자, 이어서 57번 가도록 합시다. 57번 문제.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두 대의 삼상 동기발전기 사이에 무효순환 전류 걸렸대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한번 볼까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뭐 공식 이런 거는 안 쓰고 우리 공식 같은 것들은 계산 문제에서 제가 설명 따로 해드릴 테니까 조건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병렬 운전 조건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대표적으로 우리 세 가지가 있죠. 동기기 쪽에서 용량, 출력, 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회전수가 들어가죠. 회전수. 자, 우리 키위 주고 바로 좀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우리 기전력의 누구예요? 바로 T.
크기였죠, 크기. 크기가 같아야 되더라. 얘가 같지 않으면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무효순환전류가 흐르죠. 무효순환전류. 얘를 갖다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됐어요? 무효획류라고 됐죠. 무효획류. 같은 얘기. 이때 순환전류의 크기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EZS분의 E라고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누가 변했기 때문이냐? 여자전류가 변했습니다. 여자전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또는 계자전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봐봐, 여자전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변하면 자속이 변하고 기전력이 변하면서 기전력에 차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한쪽 발전기 쪽에서. 그래서 기전력이 크기에 같지 않을 땐 누구의 원천이냐? 원천은 여자전류가 변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일단 답을 찾게 되면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답이 1번에 있다는 얘기죠. 여자전류의 변화. 무효순환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 기전력이 키 위 주고파 키 위상이 같아야 되겠죠. 우리 위상이 같지 않으면 누가 흘러요? 유효순환전류가 발생합니다. 유효순환전류. 그죠? 얘를 갖다 뭐 다른 말로 유효획류 또는 우리 뭐라고 돼 있죠? 동기화전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놈이 그 동기화전류, 순환전류의 크기. 그 다음에 두 가지 전력, 수소전력과 동기화력이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문제 있으면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파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전력에 우리 파형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키위 주 고파, 그죠? 다섯 번째는 상회전 방향이 일치가 돼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58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우리 유도기 문제인데, 이 유도기 쪽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식이 이게 다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해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는 조금, 많이 다르진 않고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한번 문제 풀이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처럼 풀어도 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58번이군요. 58번. 59번 문제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번을 좀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자, 공급전압, 동기전동계 공급전압, 주파수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자전류만을 변화시켰을 때 뭐가 변하냐고 물어본 거죠. 우리 여자전류가 변했다는 얘기, 우리 출력 한번 볼까요? 동기발전기 우리 한상당 출력 공식이 있죠. 비둘기에서 XX분의 2V의 여기 사인 델타, 이 델타가 바로 누구냐? 부하각이죠. 부하각. 부하각인데 이 기전력이 커지게 되면 부하각은 감소가 돼 버리고요. 기전력이 만약에 감소가 되면 부하각은 커져 버립니다. 부하각 델타가 증가하는데 우리 여기 원래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잡아주는 거죠. 킬로와트니까 3상당이면 곱하기 3배라는 거고요. 뭐 어쨌든 그런데 여자전류 나머지는 일정한데 여자전류만 변화시켰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기전력이 변화가 됩니다. 기전력이. 그럼 결론은 이 기전력이 변하면 누가 변하냐? 부하각이 변한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증가하면 이 부하각은 감소가 되고요. 얘가 증가가 되면 이거 증가되면 감소, 얘가 감소하면 증가가 돼 버립니다. 우리 벡터로 표현했을 때 실제 원래 이게 델타라는 놈이 V와 E 이루는 상차 각을 갖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얘하고 얘는 반비례 개념이다 라고 보시죠. 공식만 봤을 땐 비례 같지만 실적으로 우리 벡터로 그려보면 얘가 커지면요 이 델타각은 상차각은 감소가 되고 기전력이 감소하면 이 델타라는 놈이 증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델타각이. 그래서 부하각이 변한다 해서 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가도록 합시다. 59번. 바로 요 문제인데, 보시게 되면은, 회전수 물어봤죠? 항상 회전수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전자의 속도. n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1-s의
ns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요 공식은 똑같은데, 자, 일단 ns를 여러분들이 동기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분의 120f로 구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극수가 지금 몇 극이냐면 12극이고요. 120에 주파수가 얼마 주냐? 50회로 줄였죠? 맨 처음에. 그래서 요거 하면 우리 500rpm이 나옵니다. 500rpm.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해설하고. 똑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볼까요? 여기 슬립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슬립 구하는 공식이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 여기 슬립 구하는 공식을 해설처럼 안 풀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공식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ns분의 ns-n이 있고요. 두 번째 공식이 뭐야? E2분의 우리 E2S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주파수 F2분의 F2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P2분의 우리 P2C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밑에는 뭐 정지시고 위에는 회전시고 여기 P2라는 놈은 2차 P2입력, 2차 입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P2C라는 놈은 뭘 의미하느냐? 동선, 2차 동선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항상 동선이 나오면 무조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 조건에 동선이 있죠. 회전자 동선이 350W. 그 다음에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동선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 입력이란 조건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출력에다가 뭘 더해요? 그렇지. 손실을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공식 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이라는 놈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다시 쓰면 P2분의 P2C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P2 값은 안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력은 출력보다 손실인데 우리 전격 출력 값을 10마력을 줬어요. 우리 1마력은 얼마예요? 746W가 되는 거죠. 그래서 7460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하기를 손실값을 갖다가 더해주면 돼요. 350을. 그리고 다시 동선 350을 넣어주면 되겠죠. 요걸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약 얼마 나오냐면요. 0.044 정도 나옵니다. 0.04. 이게 슬립 값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입력을 안 줬기 때문에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44에다가 아까 밑에서 구한 동기속도 있었죠? 5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 항상 n이라는 놈은 ns 자개가 먼저 돌아가고 나서 회전자의 속도 회전하기 때문에 500보다는 항상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478rpm하고 나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지. 자, 이어서 6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시다. 단상 반발 전동기 종류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단상 반발 전동기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아트킨손, 톰슨형, 테리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유도자형은 아니에요. 유도자형은. 그래서 유도자형 답 4번으로 요거 답으로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트킨손, 톰슨, 테리.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1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2회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